안녕하세요. 어떤 약사입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가 시작이 됐는데요. 어, 요즘 제가 막내를 이렇게 아침에 태우다 주다 보니까 정말 제가 잘 하지 않는 잔소리인데 자꾸 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왜 잔소리를 할까? 주로 이런 거거든요. 어, 일찍 자야 일찍 일어날 수 있고, 그리고 이제 그렇게 하면 아침에 이렇게 나오는데 좀 지장이 덜 된다. 그래서 충분히 자고 나와야 아침 일찍 일어나서 학교 가서 이제 그 한 타임을 더 가지는 게 의미가 있다. 가서 이제 졸려서 또 막 엎드려 자거나 이러면은 별로 의미가 없다. 이렇게 이제 막 얘기를 하는데, 나중에 마지막에 제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그리고 너가 이렇게 이제 늦어지면은 엄마의 출근 시간도 늦어지기 때문에 이제 그거를 시간을 우리가 빠듯하게 쓸 수밖에 없다. 막 이 얘기를 했는데요. 생각해 보니까 미안한 생각도 들고, 아, 사람들이 결국에는, 그러니까 자기가 급한 거에 대해서 항상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거에 따라서 이제 그 스케줄이나 이런 거를 맞춘다는 거죠. 말하자면 이제 저는 저희 아이를 이제 태워서 학교에 데려다 주겠다라는 좋은 뜻을 갖고 있었지만, 결국에 그게 저희 스케줄을 망가뜨리거나 이렇게 좀 뒤로 밀리게 하다 보니까 자꾸 그 부분에 대해서 불만 아닌 불만을 표출한 게 된 거잖아요. 그래서 아유, 좀 미안하기도 하고, 어쨌든 우리 막내가 이제 고3이 정말 고3이 고3으로만 입시 생활이 끝났으면 하는 마음이 큽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지 않도록 하면 좋겠지만, 결국에는 서로 그런 적절한 그런 게 이렇게 어 왔다 갔다 하면서 조율되지 않으면은 참 되지 않는 일들이 많죠. 네. 다행히 저는 좋은 자식을 만나서 알았어요, 엄마. 내일부터 더 열심히 해볼게요. 라는 얘기를 들었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가 훨씬 더 사회생활에는 많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그랬을 때 우리가 잘 되는 걸 디폴트라고 생각하면은 굉장히 괴로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안 되는 게 디폴트. 뭐 하면 잘 안 되는 게 기본이야. 근데 잘 됐어? 와, 여기까지 이만큼이나 했어? 다행이다. 이렇게 하면은 되게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어제 밤에 이제 제가 약간 집에서 이렇게 제 침대에 있는 이제 어 침대에 있는 막 이제 인형들을 보다가 그 추억이, 아이들과의 추억이 생각나면서 막 이제 찍게 됐는데요. 어제 사실 이제 그 핵심은 그거였어요. 성공이라는 것에 대해서 너무 자기 탓을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막 뭘 하다 보면은 되게 잘 된 사람들을 보고, 그리고 잘 된 사람들은요 되게 역으로 얘기를 해요. 예를 들어서 우리 아이들이요, 고등학교 때 진짜 형편 없었거든요. 정말 내신으로는 어, 인서울 대학뿐만 아니라 큰 애는 뭐 아무튼 막 그랬어요. 그러고 작은 애도 이제 막 만족스러운 대학에 갈 정도의 그런 게 아니었는데, 이 녀석들이 재수를 하고 삼수를 하고 막 그래서 학교를 잘 가고 나더니, 아, 내가 그때 뭐 이렇게 열심히 했고 막 이런 얘기를 하고, 그러니까 어떻게 맞추냐면 내가 지금 잘 된 거에 비춰서 내가 뭔가를 했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 대단한 착각이거든요. 어, 그래서 요즘 저는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물론 점수를 올리는 거는 그런 것 같아요. 점수를 올릴 때 제가 아이들한테 그 얘기는 해줬어요. 너희들이 90점까지 맞기는 되게 쉬운데, 90점에서 나머지 그 100점, 그걸 또 세분화 시켜본다면 90 한 7점까지와 97점에서 100점까지의 그 간극에 거의 지금까지 했던 노력의 60에서 70% 이상이 더 들어가야 그 점수가 나온다. 그런 얘기를 한 적은 있어요. 근데 그거는 뭔가 끝이 정해져 있고 답이 정해져 있는 그런 경우의 일이지, 우리의 인생처럼 정말 너무너무 변수가 많고, 그리고 이제 변수가 되게 많고, 그리고 나의 노력이 헛발질이 되는 경우가 많은 그런 실제 인생에서는요,
결코 그렇지 않아요. 근데 어떤 사람들은 똑같이 발길질을 했는데요. 헛발질이 되는 게 90%가 넘어가고요. 어떤 사람들은 발길질 한 번이 했는데요. 그게 그냥 꼴이 나와 버리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은 그 사람은 운이 좋은 사람이 되는 거죠. 그래서 저는 정말 성공하는 사람과 성공하지 않는 사람, 지금 우리나라의 그 기준으로 봤을 때 그게요, 그 노력의 차이가 크지 않다고 생각해요. 어쩌면은 반대일 수도 있어요. 근데 그 사람의 운명, 그리고 시와 그다음에 그 상황, 그리고 주변에 어떤 사람들이 있었느냐, 그런 것들이 정말 정말 정말로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뭐 내가 성공 못한 거는 내 의지와 노력 탓이야. 저는 이 말에 동의할 수는 없어요. 저도 물론 노력을 하고, 그리고 기본적으로 운이 좋은 편이었고, 또 어쨌든 뭐 경제 활동을 하면서 왔다고 하지만 막 지금 돌아보니까 그때 내가 그랬어서 지금 좋아졌어 라는 말을 1도 하고 싶지 않아요. 정말 오히려 그렇게 얘기하는 분들에 대해서 죄송하지만 정말 혼자 다 했습니까? 라고 물어보고 싶어요. 그런, 어떻게 보면은 그런 분들 때문에 정말 열심히 노력하지만 그냥 정말 확률적으로 잘 그렇게 막 성공하지 않고 그냥 이렇게 우리가 살아가는 평범한 사람들을 되게 이상하게 만들어요. 그래서 제가 어제 하고 싶었던 얘기는 그거였고요. 그렇다면은 우리가 어디에 집중을 해야 될 것인가? 어제 제 영상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뭐 별거 없기도 하고요. 솔직히 뭐 별거를 찍을 만한 그게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근데 저는 그냥 하는 거 자체에 의미를 두고 있기 때문에 지금 막 하고, 그러고 하고 싶은 걸 하는 거 자체라고 해야겠네요. 그렇게 하고 있는 거고요. 근데 이제 막 저도 지금도요, 막 부자가 되는 치트키 막 이런 거를 막 봐요. 근데 그거를 가지고 막 절대적이라고 생각하지는 않고, 어떻게 보면 이제 그냥 자기계발서라고 하는 것들에 대해서 조금 더 냉정하게 생각해야 되지 않나? 막 이런 것도 들거든요. 근데 이제 한 가지는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게 뭔지를 제가 지금까지 이렇게 살아오면서 생각해 보니까 정말 할 수만 있다면 내가 사는 집을 마련하는 거를 최선으로 삼아보는 거, 그 한 가지 하고요. 그리고 할 수 없더라도 한 달에 내 수입의 몇 퍼센트를 무조건 우량 주식이 아니라 ETF요. ETF에 꼬박꼬박 넣는 거. 그거는 제가 진짜 추천을 드리고 싶어요. 그러니까 그게 실제적으로 시간이 갔을 때요. 나의 자산이 불어난 거를 정말 볼 수 있어요. 근데 이제 제가 또 주식 투자 실패한 거 이렇게 제가 살펴봤거든요. 저는 이제 재작년 말부터, 그러니까 2021년까지 한 55% 정도를 수익을 냈어요. 근데 이제 투자금이 꽤 됐었기 때문에 금액이 꽤 많았거든요. 그랬는데 그거를 이제 마지막에 정말 그렇게 하고 나니까 실제로 진짜 제가 너무 잘하는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종목 선정하고 막 이러는 걸 듣고 보고, 이 회사가 괜찮을 것 같아 하고 들어갔던 데서 마이너스 80%가 지금 막 나고 있는 종목이 두 개가 있어요. 50%가 두 종목이고, 한 종목이고, 이제 하나는 많이 회복했다고 하지만 이게 회복한 거니 물타기를 해서 줄인 건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그렇게 된 거 한 종목하고 총 4종목이거든요. 그래서 처음 두 종목은, 하나는 완전 대기업이에요. 근데 그게
사양 산업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그 시류를 못 본 거고요. 한 가지는 이 회사가 얼떨결에 상장을 해서 되게 좋게 보이는데 사실은 별로 성과를 내지 못하고 있다는 거, 그걸 못 본 거. 그 종목이 80%예요. 그리고 한 가지는 온 국민이 갖고 있는 카카오. 카카오는 그래도 중간에 제가 막 수익도 내고 또 중간에 팔고 사고 그래서 실제로는 마이너스 50%까지는 아닐 것 같아요. 근데 어쨌든 그렇고 한 가지는 리츠주예요. 리츠주는 제가 망했다 했는데 계속 갖고 있는 이유가 매년 나와요. 매년 이제 수익이 나고 있기 때문에 어차피 이제 저는 은퇴라는 게 없잖아요. 그래서 이제 가지고 계속해서 이제 이렇게 하면서 매년 이제 그 배당을 받고 그리고 가격이 지금 되게 싸져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뭐 아무튼 그래서 들고 있고요. 나머지 이제 재작년부터 한 거는 제가 전통적으로 갖고 있던 주식들, 뭐 삼성전자, 뭐 기아차, 현대 뭐 이런 것들 개별 종목은 그랬고요. 정말로 코로나 때부터 마이너스가 계속 되는데도 계속 매달 샀던 것 중에 미국 S&P 100 이 종목이 있었어요. 이거는 정말 제가 미국 주식이 이제 코로나 이후에 좋아졌다가 막 빠지고 막 이럴 때 한 3년 반 정도 들고 있었는데 그 중에 2년 이상이 마이너스였거든요. 근데 이거를 계속 매달 얼마씩 계속 넣었어요. 그걸 이제 제가 작년에 팔았는데 그게 결국 플러스 한 40%로 마감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되게 중요하구나 라는 생각을 들었고요. 그리고 저처럼 이렇게 일을 하거나 자기 일을 하거나 회사를 다니시는 분들은 개별 종목 투자는 정말 어렵다는 생각이 많이 들었어요. 왜냐하면 저가 되게 막 자유로울 것 같지만 그렇지 않아요. 지금 이렇게 영상을 찍고 있는 시간이 지나고 나면 저도 오늘 하루 또 전쟁의 시작이거든요. 그럼 폰을 볼 새도 없어요. 그런데 뭐 투자를 한다라는 거는 완전 잘못된 거였죠. 그래서 이제 제가 그러고 나서 그 종목에 연금을 1년에 얼마 해서 그거를 몇 종목으로 나눠서 다 ETF예요. 그렇게 들고 그게 돈이 날 때마다 만약에 100만 원을 넣었다. 그럼 100만 원을 여섯 금액으로 똑같이 쪼개서 이제 넣고 이런 식으로 이제 리밸런싱 아닌 그냥 계속 저는 살 거다. 이게 내 노후다 하고 이제 하고 있는데 그게 오히려 이제 작년부터 시작해서 엄청 주식이 많이 올랐잖아요. 그러면서 플러스가 되고 있거든요. 근데 이게 또 주식이 떨어지면 마이너스가 될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ETF를 큰 종목을 사서 앞으로 어떤 산업군이 괜찮을까라는 것에 대해서 해보면 그리고 이거가 망했을 때 그러니까 전체적인 좋다고 생각했던 산업군이 망했을 때 뭘로 해지할 것인가 그런 정도로 이제 종목 선택을 해서 투자하면 충분히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하고요. 그 다음은요. 신의 영역이고요. 운의 영역이에요. 그러니까 절대로 사람들이 저 사람은 저런데 나는 왜 이럴까? 특히 주변에 있는 나의 동료들이나 막 이런 사람들하고요. 비교를 하는 게요. 진짜 나빠요. 누구한테 나쁘냐면 나한테 너무 나빠요. 그래서 나를 보호하기 위해서 비교를 하고 괴로워하고 이런 거를 절대 하지 말아야 되거든요. 다른 사람이 나쁜 걸 줘도 아우 싫어요 하고 거절할 판에 내가 나한테 나쁜 걸 주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런 점에서 좀 힘을 내셨으면 좋겠다는 마음에 어제 영상도 찍고 오늘도 찍고 왜냐하면 제 주변에도 그런 분들이 너무 많은데 이걸 어떻게 말로 제가 할 수가 없어요. 저 직장에 있잖아요. 그러니까 제 주변에 있는 직원들한테 뭐라고 얘기를 할 수도 없고 그런 게 이렇게 세대나 그런 상황 그러니까 각자의 상황의 차이로 인해서 먹히지도 않고 사실 그렇게 하지 말아야 한다고 생각을 해요. 그렇지만 불특정 다수인 여러분들한테 그리고 저한테는 할 수 있어서 오늘도 한번 얘기를 해봤습니다. 네, 모두 좋은 하루 되시고요. 아차,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저는 어떤 약사였습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